토트넘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3라운드 울버햄튼을 홈으로 불러들인 경기에서 1대 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선발 출전해서 75분을 뛰었고 황희찬 선수는 선발로 나오진 못했습니다만 손흥민 선수가 나간 뒤에 5분 뒤에 교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같이 뛰지는 못해서 코리안 더비, 우리가 코리안 더비라고 부르는 경기가 성사가 되진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황희찬 선수는 짧게 뛰면서도 굉장히 인상적인 돌파를 보여주면서 로얄의 급소를 맞추는 장면도 있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짧지만 아주 굵은 그런 좀 활약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손흥민 선수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야겠죠? 손흥민 선수 오늘 3-4-2-1 포메이션에 평소에 같은 위치에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달라진 것은 페리시치가 처음으로 이제 선발 왼쪽 윙백으로 출전을 해서 손흥민 선수하고 이제 발을 맞췄다는 부분인데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좀 약간 걱정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오늘만 이럴 것 같지가 않아서 일단 페리시치는 이제 윙어에서 윙백으로 포변을 한 케이스입니다. 물론 윙백으로 이미 몇 년 뛰었기 때문에 뭐 윙백이 낯선 선수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이날 보면 페리시치 위치가 이렇게 그러니까 윙백입니다만 그 전에 세세뇽이나 뭐 레길론이나 이런 선수들은 앞뒤로 움직임을 많이 가져왔어요. 그럴 때만 손흥민 선수가 최근 콘테 감독 전술에서는 이렇게 하프 스페이스 공간 또 이제 케인이 내려올 때는 최전방 공격수 이런 역할을 맡아가지고 이 위치에서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윙백들이 올라갔을 때 이 친구들이 뭐 들어와서 박스 안쪽을 파괴하면서 슈팅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은 측면에서 이렇게 뭐 크로스를 올려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페리시치는 좀 다릅니다. 중앙으로 들어와요. 물론 사이드도 빠지기도 합니다만 중앙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문제는 뭐냐면 어떤 방향으로 달리느냐가 아니라 페리시치는 굉장히 자기 주도적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상대적으로 보조적인 움직임을 갖는 장면들이 오늘 여러 차례 포착이 됐어요. 자, 페리시치가 윙백이지만 최근 뭐 많은 팀들이 보여줬던 하지만 토트넘은 하지 않았었던 빌드업 과정에서 페리시치가 측면에 빠져서 기다리질 않고 들어옵니다. 안쪽에 들어와서 기존의 벤탄쿠르, 호이비에르 선수와 아주 절묘한 위치 또 분할을 하면서 중앙에 들어와서 볼을 받아주고 나가주고 하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게 저는 지금까지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는 이런 종류의 이런 스타일의 윙백하고 호흡을 맞추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굉장히 기대를 걸고 페리시치 손흥민 조합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던 사람인데 오늘 경기를 보면서 이 둘이 좀 안 맞을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손흥민 선수의 폼이 떨어졌기 때문에 페리시치가 손흥민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움직인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기보다는 성향 차이가 저는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약간 쫑이 나는 경우에 본인이 밀어붙이기보다는 약간 좀 공간을 양보를 하는 성향의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성향적인 부분에서 오늘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약간 걱정하는 시선으로 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것과 상관없이 확실히 지금 최고의 몸 상태가 아닌 것은 맞습니다. 손흥민답지 않은 첫 터치가 분명 몇 차례 나왔었고 또 그리고 슈팅할 수 있는 기회에서 오늘 슈팅을 3개를 때렸어요. 그 중에 하나는 골대 맞췄고 확실히 가장 좋을 때 손흥민 선수보다는 좋지 않은 시기가 초반에 이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올 시즌에 조금 달라진 부분은 양쪽 윙어들에 대한 손흥민과 쿨루세스키에 대한 콘테 감독의 수비적인 요구사항이 좀 더 강화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만한 상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울버햄튼이 올 시즌에 4백으로 두 포지션을 바꾼 팀인데 오늘은 3백 또 양쪽에 굉장히 공격적인 윙백들을 둔 3백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수비할 땐 당연히 5백으로 변환을 했습니다만 3백으로 나와서 케인이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가고 손흥민과 클루셉스키가 공격 쪽에서 좀 침투를 많이 시도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굉장히 분석을 잘 하고 나와서 적극적으로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토트넘이 전반전에 정말 졸전을 했죠. 44분에 해리케인의 첫 슈팅이 나오기 전까지 토트넘 슈팅 숫자 10대 0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반전에 이날 슈팅 숫자가 1대 12로 토트넘이 완전히 밀렸는데 그 라지 감독이 토트넘의 전술을 분석을 잘 해와서 수비적으로 토트넘의 3톱에 대한 견제를 잘 했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토트넘이 상당히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이 어떤 상대의 그런
수비 벽을 깨뜨리려고 했습니다만 잘 먹히지 않았습니다. 일단 케인이 내려와서 이 팀이 공격 빌드업이 안 됐을 때 케인이 내려와서 볼 터치를 상당히 많이 하는 팀이잖아요. 그렇게 케인이 내려갔을 때 전방에 홀로 남겨져 있는 손흥민 선수 또 클리스키의 중앙으로 접근하는 모습, 이런 루트를 상대 3백들이 굉장히 잘 미리 준비를 하고 나와서 막았기 때문에 요게 막혔을 경우에 결국 이제 윙백들을 전진을 시켜서 이걸 풀려고 애를 썼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이 윙백들이 올라왔을 때 기존 윙어들과의 이 조합이 썩 훌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른쪽에 로얄 같은 경우에 뭐 워낙 올라왔을 때 이렇게 임팩트 있는 연결을 못 시켜주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었고, 페리시치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손흥민 선수와의 어떤 콤비네이션이 잘 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지금 토트넘이 지난 시즌하고 공격적으로 비교했을 때 가장 좋지 않은 것은 송케 조합이 완전히 지금 분리가 됐습니다. 손흥민, 케인 선수가 뭐 합작골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 둘이 주고받는 패스의 시도 자체가 성공되는 장면 자체가 굉장히 크게 줄어들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둘이 서로를 찾는 모습 자체가 오늘 굉장히 많이 나오지를 못했고, 이 둘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상황에서 새롭게 또 커넥션을 찾아야 되는 토트넘의 공격진의 어떤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전반전에는 그걸 찾는 과정에서 아주 어려움을 겪었고, 그러니까 콘테 감독이 첼시전 때는 상대의 변화에 맞춰서 전술적으로 적극적인 변화를 꾀하면서 뭐 3백, 4백, 뭐 전방에도 뭐 4-2-4까지 나중에 갈 정도의 아주 공격적인 전술도 도입을 하면서 상당히 변화무쌍한 전술 시도를 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그런 모습들도 잘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죠. 다행히도 어쨌든 뭐 골은 64분에 나왔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코너킥을 페리시치가 머리로 떨궈주고 이걸 케인 선수가 헤딩으로 밀어넣기 때문에 결국 결정력에서 앞서서 승리를 하긴 했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뻑뻑한 경기였고요. 긍정적으로 보면 지난 첼시전도 경기를 정말 못했는데 승점을 따냈고, 이번 울버햄튼전 같은 경우에도 경기 많이 밀렸습니다만 결국에는 골을 넣고 또 그 골을 지켜냈기 때문에 승점 3점씩이나 가져가는 시합이 됐단 말이죠. 이렇게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이 팀이 확실한 어떤 피니셔들이 있고, 또 수비가 많은 분들이 애초에 걱정과는 다르게 많이 자리를 잡았지 않았습니까? 일단 로메로가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오늘 산체스가 정말 잘해줬고요. 그리고 오늘 호이비에르는 정말 최고였고요. 벤탄쿠르 역시 수비 쪽인 측면에서 좀 많이 기여를 좀 했는데, 잘 지켜내면서 어쨌든 승점 3점을 가져갔다는 것은 토트넘이 올 시즌에 굉장히 높은 순위권을 목표로 하고 있는 팀으로서 합당한 어떤 그런 길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송케쿨이라는 사우스햄튼전까지도 2022년 들어서 정말 프리미어리그 최강의 조합이었던 이 세 명의 조합에 대해서 상대가 그만큼 연구를 많이 하고 나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콘테 감독도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후반전에 이제 히샬리송을 투입을 했죠. 히샬리송은 좀 더 본인이 볼을 갖고 전진을 해서 슈팅까지 만들어내는 것을 선호하는 스타일의 선수였고, 그런 장면에서 오늘 또 인상적인 모습들이 분명히 있긴 했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 콘테 감독이 좀 보수적인 스타일이긴 하지만 선발 이 송키콜 조합에 변화를 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경기였습니다. 지금 이 팀은 이 세 명의 연결고리가 막혔을 때 그 아래쪽에서 혹은 측면 임팩들이 어느 정도 그 대안을 제시해주지 못하는 팀이었는데, 그 부분에도 지금 보면 변화가 분명히 생겼기 때문에 왼쪽에 페리시치라는 확실한 공격형 윙백이 있고, 또 오늘 호이비에르가 벤탄쿠르에게 뒤를 맡기고 앞으로 전진해서 굉장히 좋은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더 다변화된 공격 루트를 채택을 한다면 3톱 조합에 대한 변화도 3톱을 안 쓰고 투톱으로 바꿀 수도 있고, 3톱의 이 멤버 구성에 대한 변화도 충분히 콘테 감독 입장에서는 고민을 해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자, 아무튼 손흥민 선수 오늘 75분 뛰고 나갔는데요. 네, 좋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오늘 뭐 다른 걸 떠나서 손흥민 선수가 웃는 장면이 한 번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경기 전부터, 경기 끝나고 나서, 교체되고 나서 벤치에 앉아 있을 때도, 그리고 경기 끝나고 나서 그라운드에 와서 이제 뭐 동료들하고 인사를 나눌 때도, 좀 본인이 지금 가장 마음이 조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K리그란다. 개막하고 프리미어리그 3번 경기를 치렀는데 골이 없기 때문에, 네. 조바심 그러니까 득점왕을 했다는 것은 그게 짐이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입증을 했고 충분히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신뢰를 갖고 믿음을 갖고
좀 더 마음을 잘 가다듬는다면 우리가 아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으로 머지않아 돌아올 수 있을 거라 믿고요. 여러분 한 시즌에 20골 이상을 필드골만으로 넣는다는 것은 이게 단순히 뭐 일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선수는 없습니다.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금방 또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거니까 네. 좀 거슬리는 댓글이나 뭐 이런 좀 뭐 악플 같은 거 보지 마시고 네. 그래서 손흥민 선수에게 많은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후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평점 또 현지 반응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